잠시 오늘 들었던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이야. 말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납니다. 씻으면서도 생각납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자꾸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표정을 이상하게 지었나? 왜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었던 걸까? 한마디일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재생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남들은 그냥 넘기는 말을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내가 너무 약한 걸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관계의 위험 신호를 너무 성실하게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말투, 짧은 반응까지 빠르게 읽어내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거절이나 비난의 가능성을 찾는 그 뇌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 이미 지나간 말까지 계속 다시 꺼내 와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오래 곱씹게 되는지, 왜 뇌는 지나간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 덜 휘둘리고 조금 더 빨리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칭찬보다 비난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격적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이 작은 물 이루고 살아가던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밀려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 위험을 피해야 살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빠르게 알아차리도록 진화했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지,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지, 내가 무리 안에서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신호를 읽는 사람일수록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할지 몰라. 관계에서 밀려날지도 몰라. 다시 확인해야 해. 잊으면 안 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무리 안에서의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곧 생명의 위협은 아닙니다. 그런데는 아직도 오래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마치 큰 위험 신호처럼 받아들이고 계속 분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미움받지 않을까? 이렇게 뇌가 상처받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같은 위험을 피하려고 복습하는 겁니다. 마치 시험을 망친 학생 문제를 계속 다시 보는 것처럼 뇌는 관계에서 아팠던 장면을 계속 꺼내듭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 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해.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대비해야 해.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수학 문제와 다릅니다. 수학 문제는 다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은 다시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도 완벽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 감정만 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같은 장면을 떠올리지만 떠올릴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곱씹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생각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추는 마치 마음속에서 같은 영상을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아니라 고통의 반복이 됩니다. 특히 말에 오래 상처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 질문이 많습니다. 내가 뭐 이상했나?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 건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편애하나?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계속 불안 속에 붙잡아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뇌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지? 내가 너무 못 받아친 걸까? 그때 웃고 넘겼어야 했나? 조용한 밤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듭니다. 낮에는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마음이 잠시 분산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때 뇌는 낮에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다시 꺼내옵니다. 그리고 혼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인가 봐.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 이 결론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강할 때 뇌는 사실과 해석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한 말은 하나였는데 내 마음속 해석은 10가지가 됩니다. 그건 좀 별로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별로인 사람인가 봐. 내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되나 봐.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자체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존재의 전체한 평가처럼 느껴질 때 오래 아픕니다. 누군가 내 행동 하나를 지적했는데 나는 그것을 내 가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일은 아쉬웠어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로 번역됩니다. 오늘 좀 조용하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로 번역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내 생각은 틀렸고 나는 무시당했어로 번역됩니다. 이 번역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금방 넘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아파할까요? 그 차이는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도 속상합니다.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만 차이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말을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 말을 붙잡고 다시 돌려보고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생각합니다. 저 말은 기분 나빴다. 하지만 저 말이 내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상대의 말투가 거칠었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내 안에서 뿌리 내리기 전에 멈추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술의 중심에는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마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 순간 감정의 경보 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굳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때 편도체라는 감정사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해. 공격받았어. 거절당했어. 대응해야 해. 편도체가 엑셀이라면 전전두엽은 브레이크입니다. 편도체는 빠르게 반응하고 전전두엽은 천천히 해석합니다. 편도체는 위험해라고 외치고 전전두엽은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 라고 묻습니다. 말에 오래 상처받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 경보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기 전에 이미 상처 쪽으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그 말을 사실처럼 저장합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하지만 전전두엽이 조금씩 훈련되면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다른 문제입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이건 한 사람의 말일 뿐이다. 지금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내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상대의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수도 있다. 이 감정은 지나갈 수 있다. 이 차이가 상처의 지속 시간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브레이크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받은 순간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나는 또 잘못했어.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지만 감정이 올라온 직후의 결론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는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결론 내릴 시간이 아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뇌는 잠깐 멈춥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담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건 사실입니다. 속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감정으로 나 자신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나는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시당한 것처럼 느낀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마음거리가 생깁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전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상대를 너무 쉽게
자기 정체성과 연결합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반대하면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표정을 지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상대가 지적한 것은 내 행동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한 것은 내 의견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차갑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의 피곤함이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컵 하나가 깨졌다고 집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아팠다고 해서 내 가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아팠지만 그 말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에게 경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대의 말, 여기부터는 나의 가치, 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이 없으면 남의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선이 있으면 말은로 남고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새는 멈추는 몸의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멈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장면을 계속 떠올릴 때 생각해야지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생각납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흰 곰이 더 떠오르는 것처럼 상처도 밀어내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말이 계속 떠오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창문을 열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손을 씻으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몸이 움직이면 뇌로도 조금씩 바뀝니다. 상처의 기억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의 답답함, 배의 긴장, 어깨의 굳음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풀어주면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방법은 10초 숨 고르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조금 더 길게 해보세요. 숨을 길게 내쉴 때 우리 몸은 지금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말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며 숨을 내쉬어 보세요. 지금 나는 안전하다. 이 말은 지나간 말이다. 내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뇌는 반복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처의 말을 반복하면 상처 회로가 강해지고 회복의 말을 반복하면 회복 회로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상처받은 말을 깨끗이 써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 생각은 둥글게 돌기 쉽습니다. 처음 생각과 마지막 생각이 같고 계속 같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들은 말은 무엇인가? 둘째, 그 말을 듣고는 무엇을 느꼈는가? 셋째,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넷째, 다른 해석이 하나라도 가능한가? 다섯째,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너무 예민해라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말은 너무 예민해. 내가 느낀 감정은 서운함, 수치심, 분노. 내가 한 해석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다른 해석은 그 사람은 내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은 나는 예민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진지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던 말들이 정리됩니다. 기억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억에 끌려가는 힘이 줄어듭니다. 글로 쓰는 것은 상처를 확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내 밖으로 꺼내놓는 일입니다. 마음 안에만 있을 때는 거대해 보이던 것도 종이 위에 적으면 조금 작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아프게 한 말보다 나를 살리는 말을 더 자주 들려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종 오래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 나는 항상 실수해. 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야.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말도 이 오래된 문장과 연결되면 크게 아픕니다. 상대는 작은 돌을 던졌을 뿐인데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함께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장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척하는 문장이 아니라 나를 현실적으로 붙잡아주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망가진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말이 내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나는 천천히 회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래된 상처의 문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듣고 반복되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의 문독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같은 말을 나에게 다시 들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빨리 털어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오래 아플습니다. 그건 당신이 유난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의 오래된 결핍이나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말이 나에게는 오래된 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걸 신경 써? 왜 이렇게 못 넘겨?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은 또 다른 상처를 얻는 일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는 비난보다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마음은 혼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단단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아무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상처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봐도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말을 들어도 내 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을까? 라고 나를 탓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내 마음에 건드렸을까?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할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뇌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의 의도를 끝없이 분석하던 뇌가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관계 속 위험시를 빠르게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와 표정, 짧은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오래된 생존 본능의 흔적입니다. 둘째,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붙은 해석 때문입니다. 그 말은 기분 나빴다 해서 끝나면 지나갈 수 있지만 나는 부조저 사람이다로 오래 아픕니다. 그러니 말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아팠지만 그 말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셋째, 뇌는 반복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듭니다. 상처의 말을 계속 반복하면 상처 회로가, 회복의 말을 반복하면 회복 회로가 강해집니다. 3초 멈춤, 숨 고르기, 기록하기, 나를 살리는 문장 들려주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말 한마디의 무나음도 조금씩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아지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날 전부 집어삼키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말이 당신의 하루 전체가 되게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이 당신의 가치가 하지는 마세요. 상대가 던진 한 문장보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훨씬 깁니다. 상대의 짧은 평가보다 당신 안의 진심이 훨씬 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흔들렸지만 한마디 말이 한마디 나의 전부를 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예민해서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느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금씩 훈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아프게 한 말보다 나를 살리는 말을 더 오래 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